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전기 에너지, 전기와 자기 중에서 전류와 전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틀에 한 번씩 올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이렇게 잘리게 되었어요. 역사 시간 다음에 또 국어를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틀 뒤에는 역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제때제때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2개를 올리기로 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과학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전기 에너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네. 전기 에너지가 막 이렇게 돌아가야지 냉장고도 쓸 수 있고 막 전자레인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전기 에너지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류, 두 번째는 전압, 세 번째는 저항. 얘네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근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류와 오음의 법칙인데 오음의 법칙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먼저 전류는 전하의 흐름, 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 intensity의 약자고요. I인데 단위는 암페어예요. 이름은 I인데 단위는 암페어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위는 암페어예요. 그리고 얘가 또 헷갈리는 게 우리가 전자의 이동 방향 하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음전하잖아요. 음전하. 근데 이 음전하는 어디에 끌려? 자신과 다른 이성한테 끌려. 양전하한테 끌려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막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에서 막 뭉쳐져 있다가 막 남성들의 모임이야. 막 이렇게 딱 모여있는데 이쁜 여자 한 명이 딱 있잖아. 그럼 이렇게 쫙 몰려가는 것 같지? 그거랑 비슷한데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지? 옛날에 과학자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줄 알았대요. 옛날에. 근데 딱 여기 지금 현재 와보니까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미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다고 해서 이론이 맞지가 않지가 않고 그냥 다 들어맞길래 그냥 얘 냅두자 해가지고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이거를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전류계가 있는데요.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전류계는 전류의 양을, 전하의 흐름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지 잘 되겠죠. 한마디로 길이 하나여야지 체크를 잘할 수 있겠죠. 여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구가 딱 이렇게 있는데 전하의 흐름을 알고 싶어. 전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을 해요. 딱 여기에 보초관이 서 있어. 근데 만약에 길이 2개면 병렬로 연결을 해서 길이 2개가 생긴다면 일부 전자는 여기로, 일부 전하는 또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오는 애만 체크를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직렬로 연결해서 그냥 길을 하나로 딱 놔고 여기에 경비원을 세운다면은 갈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일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더 정확하게 전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전하의 개수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부분 있잖아요. 플러스는 플러스 선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선에 연결해라 이 뜻이죠. 그리고 꽂을 때에는 여기 마이너스 부분은 전류계를 보면은 검정색이 3개 아니면 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큰 거 먼저, 최대값이 큰 거 먼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류계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는 전류계랑 직접 연결이 불가능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전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얘가 전류계예요. 서로 이렇게 안 돼요. 전선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선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그래서 단위는 아직까지는 암페어고요. 전하량, 말 그대로 그냥 전하의 양, 이것은 쿨롬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1쿨롬은 1초 동안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 뜻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600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전하량을 물어본다면 Q는 I 곱하기 T니까 단위로 하면은 쿨롬은 암페어 곱하기 타임, 시간이겠죠. 세컨드. 그래가지고 초니까 단위가 1분을 60초로 고쳐가지고 600 곱하기 60해서 36,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와,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전하의 양은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류는 다 살펴보았고 이제 전압을 한번 볼 텐데 전압은 세 글자만 알면 돼요. 전압은 전위차, 전기적 위치 차이 이겁니다. 전기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차이. 한마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전압인데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얘는 이름은 V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가 흐르긴 흘러야 되는데 얘를 흘려 보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얘를 담당하는 거죠. 전류를 이렇게 세게 흘려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그래서 물레방아의 비유를 하자면 물레방아는 일단 전구가 되겠고요. 약간 움직여야 되니까 얘도 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흐르는 물은 전자, 펌프는 전지. 펌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물을 끌어올려 주니까. 그리고 수도관은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계는 근데 좀 반대예요. 전압계가 뭐냐면은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류계와 다른 점은 회로의 병렬로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지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는 점, 이거 두 개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거는 탐구 활동인데 전지를 직렬 연결, 한마디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 옆으로 꽂는다. 요거 아니고 옆으로 꽂게 된다. 이러면은 전압은 더 세져요. 왜냐? 더 길어졌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요만큼의 힘을 썼어. 근데 옆으로 딱 더 길어졌네? 그러면 길이가 더 길어졌으니까 힘도 더 세졌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되게 쉽게. 근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딱 이렇게 하면은 힘이 더 세지니까 바로 꽂아주니까 더 세진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참고하면 되고요. 반면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에는 위치가 같잖아요. 지금 길이가 같으니까는 어떻게든 옆으로 다다다다닥 붙여서 어차피 길이는 뭐야? 1.5cm야. 예를 들어서 얘가 1.5cm라고 했을 때 1.5cm. 길이는 똑같아요. 아무리 붙여봐도 똑같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면 길이로 따지시면 되고 아니면은 따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붙여주니까 시간만 더 연장시켜줄 뿐 되게 효과는 하나일 때랑 같다. 병렬로 연결하면. 반면에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압이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